안녕하세요, 영여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해볼 거는요, 초보 강좌 첫 번째 편, 인생의 타이밍 편입니다. 자, 왜 타이밍이냐면요, 일단 여기 카운터 함정의 대명사, 신 시리즈 함정이 있고, 위에는 요즘 패트랩, 잘 쓰이는 패트랩들, 오라라, 토끼, 증쥐, 이렇게 총 6종류의 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인생의 타이밍이냐? 가끔 가다 보면 돈이 많은 초보분들, 혹은 그냥 운 좋게 우라라 얻었는데 되게 넣었더니 좋아 보여서 넣었더니 그런 식으로 쓰게 되신 초보분들, 요런 초보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카운터 함정이나 뭐 우라라 토끼 증지가 잡혔어요. 그럼 뭐부터 하냐면요, 상대가 이걸 쓸 수 있게 해주는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 발동하면 그냥 무조건 던져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발동했어? 응, 우라라 100%.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1소했어 심판, 1소했어 경고, 효과 발동했어 통고.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 발동한 효과에 무조건 던지세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왕덱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대회입니다. 자신이 제왕이고 제왕인 사람이 증원이랑 이데아 잡혔네. 상대방이 이제 오레라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데아는 있으니까 증원을 발동하자.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초보예요. 응, 우라라 던졌어요. 상대 우라라. 근데 이데아 남았네요. 이데아 1소 효과로 덱 특소를 해요. 이건 이제 우라라 못 막습니다. 우라라가 한 턴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자, 이데아를 막는 게 좋을까요? 증원을 막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데아를 막는 게 좋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하는 실수는 상대가 자신의 패를 견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첫 번째 발동하는 효과에 무조건 막아요. 우라라나 토끼 증지 던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막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원을 심판으로 막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 라이프가 8천이면 이걸 쓰면 4천이 돼요. 근데 증원을 막았다 치면 이데아가 남아있네요. 이데아로 특수 소환하고 또 해갖고 어택하면은 바로 원턴킬 날 수 있는 수치예요, 4천이면. 이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돈이 많으셔서, 뭐 자본이 많으셔서 이거 다 넣었어요. 근데 좋은 카드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잘 쓰지 못하면 좋은 카드도 솔직히 그냥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상대 덱이 제왕이라는 걸 안 시점에서 상대가 패가 없을 때 증원을 발동하면 당연히 우라라를 막아야 되지만, 패가 3장에서 2장에서 4장 사이 이 정도가 있다면 패 2대하나 다른 전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증원은 일단 우라라로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데아를 1소했어요. 그럼 우라라로 막으면 되겠지만 이데아를 1소하지 않고 그 검은색 명제왕 종기를 소환해갖고 효과 발동을 했어요. 이건 못 막지만 이걸 소재로 어드밴스 소환해서 크라이스를 뽑았어요. 근데 크라이스 효과가 파괴하고 그 수만큼 들어오거든요. 드로우를 포함하는 효과는 우라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럼 크라이스 효과를 우라라로 막겠죠? 그렇게 된다면 크라이스는 그냥 일반 몬스터, 2400짜리 일반 몬스터가 되고요. 그럴 경우 1소권에다가 명장 종기 효과로 어드밴스 소환권까지 썼기 때문에 상대는 더 이상 전개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라라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예를 들면 상대가 마술사예요. 마술사에서 EM 도크로베트 조커를 일반 소환했어요. 그때 심판 던지면 안 됩니다. 도크로베트 조커를 서치를 했어요. 펜듈럼 소환을 위해서 세팅을 하고 두 번째 카드까지 세팅했을 때 증쥐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는 증쥐를 보고 두려워하겠죠. 왜냐? 드로우에서 패트랩이 나오면 자신이 효과 써도 패트랩으로 자신이 견제가 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턴에 펜듈럼 소환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이런 식으로 증쥐는 드로우 카드가 아니에요. 견제 카드입니다. 최강의 견제 카드예요, 증쥐는. 그 다음에 심판 같은 경우도 상대가 특소권을 거의 안 쓰고 1소권을 쓰는 덱이라면 1소를 한 시점에서 바로 쓰는 게 좋죠. 하지만 요즘 메타에선 특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세트한 시점에서 뭐 상대가 피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단테한테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3레벨 1소 했어요. 그럼 심판 발동이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걸 잘 쓰면은, 신시리즈를 잘 쓰면,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피아노 형제 단테를 특수 소환하는 건 체인을 안 타는 특수죠. 엑시즈 소환이니까. 그래서 이 4장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특수 소환 룰에 의해서 정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몬스터는 묘지나 다른 방법으로 특수 소환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냐? 만약에 단테를 심판, 통고, 경고로 막게 돼요. 그러면 정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소환이 무효가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토르 호그 효과로 묘지에 단테를 특수 소환을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는 피안이지만 전개가 안 됩니다. 단테에다 통고나 심판, 경고를 맞으면. 뭐 가끔 대회에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테에다가 통고, 심판, 경고를 맞게 되면 가토르 효과로 단테를 특수 소환을 못하니까 더 이상 단테를 특수 소환해서 그 위에 베아트리체를 얹고 그런 전개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피안은 그냥 똥대기 되는 거죠. 이걸 맞은 순간.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얘를 피안으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마개발 현생 데스가이드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데스가이드를 일반 소환하고 데스가이드 효과 발동했을 때 바로 토끼 던지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특소는 돼요. 왜냐면 타이밍이 같은 스피드 스펠 2이기 때문에 마개발 현생 데스가이드로 특수 소환은 돼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상대는 아직 피안 특유의 특수 소환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특수 소환을 하게 되면 단테가 바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아껴뒀다가 단테한테 써야죠. 맞죠? 단테한테 써야 상대는 그 후로 전개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써야 패트랩의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끔 댓글에 저 마술사 들었는데 무슨 이상한 덱한테 졌어요. 이건 뭐냐? 패트랩을 잘 못 썼다는 소리예요. 혹은 마술사의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를 잘 못 썼다는 소리입니다. 견제를 못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패트랩이 있다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올 리스크가 얼마 정도인지 또 상대 패가 몇 장인지 봐서 거기에 어떤 카드가 어떻게 들어있을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을 한 다음에 이제 우라라와 토끼의 타이밍을 잘 적절히 사용해서 쓰신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듀얼리스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초보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